모든 계획이 물거품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쫓겨난 고성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 바로 고성이는 박진석이 첫사랑이었고 박진석이 고성이를 버리고 재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성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역의 심장이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1994년 봄 서울 명동 백화점. 25살의 박진석은 백화점 1층 구두 코너에서 일하는 평범한 점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인 그에게 백화점 점원 자리는 그나마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매일 고급 구두를 닦고 손님들에게 굽실거리며 퇴근 후에는 백화점 인근 고급 식당에서 일하는 고성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고성이는 23살이었습니다. 서울 토박이는 아니었지만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이곳의 손님이 되리라 다짐하던 야심찬 여자였습니다. 진석 씨, 우리 나중에 크게 성공하자. 내가 식당 차리고 당신은 구두가게 차려서. 고성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이야, 나 너랑 결혼할 거야. 꼭 성공해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생기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특히 구두 코너는 재고가 쌓여만 갔습니다. 박진석은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구두 판매 이벤트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박진석은 밤을 새워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명품 구두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명 디자이너를 초청하고 패션쇼와 연계한 판매 전략을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벤트는 대박이 났습니다. 백화점의 구두 매출은 3배로 뛰었고 백화점 전체의 이미지까지 높아졌습니다. 백화점 회장 서만석의 눈에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자네 기획실로 오게. 앞으로 우리 백화점의 마케팅을 맡아주게. 26살의 박진석은 하루아침에 기획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박진석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회장의 외동딸 서유경이 박진석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유경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24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세련되고 부유하고 박진석에게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박 실장님, 이번 프로젝트 함께하면 안 될까요? 서유경이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유경과 함께 일하면서 박진석은 점점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골프 모임, 재벌가 파티. 가난한 구두 점원이었던 자신이 꿈도 꾸지 못했던 세계였습니다. 고성이와 만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진석 씨, 요즘 바쁘지?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박진석은 고성이의 눈을 피했습니다. 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서유경이라는 것도. 1995년 여름 고성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석 씨, 나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어? 성희야, 미안한데 오늘은 좀 바빠. 다음에. 진석 씨. 고성이가 울먹였습니다. 나 당신 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희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나 잊어줘. 다음 주에 약혼식이 있어. 고성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따님. 서유경이랑 약혼해. 회사를 위해서. 아니, 내 미래를 위해서. 그럼 나는?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뭐야?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미처 임신했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박진석, 너는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여자인 줄 아니? 기다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석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된 이별을 하자. 박진석은 죄책감에 고성희를 만났습니다.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성희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고성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생각해봤는데 우리 맞지 않았던 것 같아. 너 있고 씩씩하게 잘 살아갈게. 너도 잘 살아. 박진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고성희가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진짜였다는 것, 그것만큼은 잊지 마.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뱃속에는 박진석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박진석에게 복수하겠다고. 1995년 겨울, 고성희는 쌍둥이 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은 한우진, 딸 이름은 한유라였습니다. 성을 한우로 정한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박씨도 아니고 고씨도 아닌 한이라는 성. 그것은 고성희의 가슴에 맺힌 한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혼자 쌍둥이를 키우기에는 고성희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식당 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딸 한유라를 보육원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미안해, 유라야.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해. 고성희는 울면서 갓난아기를 보육원 앞에 놓았습니다. 보육원 문 앞에는 한 장의 메모만 남겼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한유라입니다. 부디 잘 키워주세요. 고성희는 아들 한우진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에게 다가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은 서유경과 결혼하여 아들 박성재를 낳았고 장인의 도움으로 백화점을 인수하여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박진석은 더 이상 가난한 구두 점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유경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략 결혼이었기에 사랑은 없었고 서유경은 점점 남편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나타났습니다. 고성희는 10년 동안 박진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박진석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자주 가는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바로 박진석의 회사 근처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성희가 박진석을 맞이했을 때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희야?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고성희는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박진석은 당황했습니다. 너 여기서 일해? 네. 생계를 위해서요. 혼자 아이 키우며 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박진석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구나. 네. 아들이에요. 잘 크고 있어요. 고성희는 딸 한유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이후 자주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고성희를 보러 온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유경과의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서 고성희는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성희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박진석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을 버리고 얻은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발견했습니다. 서유경이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서유경은 대학 동창이었던 김태준과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건축가로 성공한 남자였고 서유경의 첫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고성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김태준을 찾아갔습니다. 김태준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누구세요? 박진석을 아시죠? 그 사람 부인 서유경 씨와 가까우신 거 알고 있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고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서유경 씨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이죠?
박진석과 이혼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서유경 씨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만들면 돼요. 저는 증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김태준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서유경에 대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희는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서유경과 김태준이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 사진들을 박진석에게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박진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배신감은 컸습니다. 당신, 바람 피웠어? 박진석이 서유경을 다그쳤습니다. 서유경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결혼 사랑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럴 수가. 이혼해요. 서유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 결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박진석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혼 협상이 시작되었고 박진석은 서유경 몰래 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백화점 소유권을 대부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서유경의 불륜이 명백했기에 재산 분할에서 유리했던 것입니다. 이혼이 성사된 후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기댔습니다. 성희야, 나 이혼했어. 알아요. 많이 힘드셨죠? 너만 있으면 돼. 성희야, 나랑 결혼해줘. 고성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정말이요? 저 같은 사람이랑요? 응.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2010년 고성희는 아들 한우진을 데리고 박진석과 재혼했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했지만 한우진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진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박진석이 한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우진은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고성희가 박진석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이 아니라 계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희는 딸 박영란을 낳았습니다. 박진석은 늦둥이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고성희의 복수는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박진석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2025년 현재 박진석은 고성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재혼 후 이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몰래 돈을 빼돌리고 회사 기밀을 훔쳐보고 박진석의 약점을 찾으려는 듯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서유경과 김태준의 불륜을 조장한 사람이 고성희라는 것. 둘째, 고성희가 재혼 전부터 박진석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 셋째, 고성희가 비밀 계좌에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것. 하지만 박진석이 아직 모르는 가장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 쌍둥이 딸이 있다는 것. 박진석은 고성희의 음모와 거짓말을 알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집에서 나가.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성희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입 다물어. 너는 지금부터 내 아내가 아니야. 박진석은 고성희의 비밀 금고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고성희가 숨겨둔 서류들, 빼돌린 돈, 모든 것을 미리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고성희는 맨발로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딸 박영란마저 고성희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고성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값싼 모텔방에서 다음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면 더 대담해질 수 있어. 고성희는 옛 연인 김태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태준 씨,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박진석한테 다 뺏겼어. 이제 와서 뭐? 당신이 나를 이용했잖아. 맞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박진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고성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박진석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이에요. 특히 자식들. 김태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속해봐요. 박진석한테는 그가 모르는 친자식이 2명 더 있어요. 뭐라고? 고성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쌍둥이를 임신했던 것, 한우진과 한유라가 박진석의 친자식이라는 것, 한유라를 보육원에 버렸던 것. 김태준은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 한유라는 어디 있는데요? 찾았어요.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정순이라는 여자가 키웠어요. 지은호. 김태준이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고성이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은호를 내 편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한우진도. 그 둘을 이용해서 박진석을 협박할 거예요. 어떻게? 박진석이 과거에 백화점을 인수할 때 비자금을 썼어요. 그 비밀장부 복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박진석을 협박하고 동시에 친자식들을 앞세워서 재산을 요구할 거예요. 김태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성공하면 성공 보수료 챙겨줘.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넉넉히 챙겨줄게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은호가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호가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요. 고성이는 은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은호는 아름다웠습니다. 고성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았고 동시에 박진석의 눈매도 닮았습니다. 고성이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버린 딸. 하지만 고성이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은호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지은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은호가 고성이를 봤습니다. 은호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나를 만나야 해요.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은호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단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은호는 결국 고성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은호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아니, 유라야. 박진석은 내 친아버지야. 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본명은 한유라야. 박진석과 나 사이에서 30년 전에 태어난 딸이지.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 고성이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고성이의 모습 옆에 박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손목에는 한유라라고 적힌 팔찌가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너를 보육원에 맡길 때 이 사진만 남겼어.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호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친아빠가 누군지 평생 궁금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아빠가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이렇게 나타나다니. 왜 친아빠가 있는데 왜 저를 버렸어요? 고성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박진석은 나랑 결혼하진 아니었고 나를 버렸어. 그래서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 쌍둥이 남매를 혼자 키우기엔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우진이만 데려온 거야. 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있어. 너의 친아버지는 박진석은 내가 친딸인 줄 몰라. 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박진석. 슈올즈라는 신발회사 회장이 내 친아빠라니. 은호야. 내가 박진석과 사랑했던 30년 전 우리 사이에서 너희가 태어났어. 하지만 박진석은 나를 버리고 재벌 딸과 결혼했지. 그때 내 뱃속에는 너희 쌍둥이가 있었어. 난 임신 사실을 박진석에게 말하지 않고 헤어졌어. 은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박진석이 친아버지라니. 그럼 박성재는 이복 오빠였고 성재 선배님이 제 오빠라는 거예요?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복 오빠지. 박진석의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은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성이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야, 아니 은호야. 나는 너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하지만 동시에 너를 도와주고 싶어. 도와준다고요?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지혁이란 사람 좋아하지? 그 사람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고성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의 심장을 구해줄 수 있어. 내가 해외에 연결된 루트가 있어. 심장 이식 해줄 수 있어.
은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은호가 경계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에 서줘.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말에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실 건데요? 박진석을 상대로 할 일이야. 내 친아버지지만 그는 너를 버린 사람이야. 나를 버리고 너희를 버린 사람이지. 그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복수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복수가 아니야. 고성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의야.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야. 박진석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내가 그의 친딸이니까.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아니라 권리야. 고성이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로 지역을 살릴 수 있어. 심장 이식에는 수십억이 들어.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 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너간 이식 받을 때 내가 준 돈 10억 그거 내가 다시 돌려받아야 해. 그 돈으로 지역의 수술비를 댈 거야.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없어. 고성이가 재촉했습니다. 지역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도 알잖아.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배님을 정말 살릴 수 있어요? 약속해. 내가 반드시 살려줄게. 대신 너는 내 편에 서야 해.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 건가요? 고성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우선 박진석을 만나. 그리고 내가 그의 친딸이라는 것을 밝혀. 나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DNA 검사 결과도 있어. 그 다음엔요? 박진석이 흔들릴 거야. 그때 내가 움직일게. 너는 그냥 내 말만 따르면 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한우진을 찾았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의 숨은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를 돕기로 한 지은호가 한우진의 거처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우진아. 고성이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한우진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한테 진실을 말해야겠어. 무슨 진실이요? 고성이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석이 그의 친아버지라는 것, 30년 전의 배신과 복수의 계획. 한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가 박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박진석이 내 친아버지야. 한우진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숨겼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이 사실을 이용해야 해. 우진아, 박진석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받아야 해. 어떻게 해요? 너와 은호가 박진석의 친자식이라는 걸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재산 상속을 요구할 거야. 한우진은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뭐? 고성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게 너무하지. 이건 당연한 권리야. 한우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박진석에게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박진석의 회사 앞에서 고성이는 박진석을 기다렸습니다. 박진석이 차에서 내리자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진석 씨.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할 말 없어. 당장 꺼져. 고성이가 냉소했습니다. 들어야 할 거야. 내 인생을 뒤흔들 이야기니까. 박진석이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 고성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결정해. 박진석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30년 전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우진과 지은호는 내 친자식이야. 박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30년 전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 난 그때 네 아이들을 임신 중이었어. 하지만 너한테 말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태어났어.
한우진과 한유라, 지금의 지은호. 박진석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 침부 확률.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돼. 내가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박진석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우진을 의부사들로만 알고 있었고 지은호와 쌍둥이고 지은호가 우진에게 간 이식해준 것밖에 다른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고성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야. 내가 나한테 한 것에 대한 복수. 복수. 그래. 너는 나를 버리고 재벌가 딸과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살았지. 나는 혼자 쌍둥이를 낳고 하나는 버려야 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박진석은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말하면 내가 우리를 죽였을 거 아니야. 내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박진석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고성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비밀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전처 서유경한테서 백화점 빼앗을 때 쓴 비자금 장부야. 탈세, 횡령, 배임. 다 들어있어.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넌 이 사회에서 매장돼. 박진석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나는 30년 동안 너를 지켜봤어. 너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어.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내게 접근한 거야?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사랑? 그런 거 진작에 끝났어. 나는 복수만 원했어. 박진석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 재산의 절반을 한우진과 지은호에게 넘겨. 그들은 내 친자식이니까 당연한 권리야. 미친 게 아니야. 법적으로도 정당한 요구야. DNA 검사 결과도 있고 증거도 다 있어. 박진석은 고민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박성재는 어떻게 될까? 회사는? 명예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성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호를 위해 10억을 내놔. 지금 당장. 10억? 지은호가 간 이식해줄 때 내가 준 돈이야. 그 돈을 회수해서 이 지역의 심장 이식 수술비로 쓸 거야. 박진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 지역을 도와주는데? 은호와 약속했어. 지역이 심장 이식 수술해주기로. 은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박진석은 고성이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아? 고성이가 냉소했습니다. 안 해주면 이 서류들이 검찰에 가고 언론에 퍼지고 내 인생은 끝나. 선택은 내가 해. 박진석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아. 협상하자. 하지만 내 조건도 들어줘야 해.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조건? 시간을 줘. 한 달. 한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할게. 고성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 달. 하지만 그 사이에 딴짓하면 바로 터뜨린다. 알았어. 박진석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진석은 곧바로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성재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박진석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성이의 과거, 한우진과 지은호가 이복동생이라는 것, 고성이의 협박.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은호가 제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한우진도. 성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호를 짝사랑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동시에 은호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진석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성이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동시에 은호와 우진을 보호해야 해. 그들은 내 잘못으로 고생한 아이들이니까. 그럼 재산을 나눠주시겠다는 건가요? 그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고성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고성이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박성재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은호를 만나야 해. 진실을 직접 말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해. 은호가 받아들일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지. 박진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죄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한편 은호는 고성희로부터 박진석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은호야, 박진석을 만나. 내가 그의 딸이라고 말해. 정말 그래야 하나요? 그래야 지역을 살릴 수 있어. 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박진석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박진석의 사무실.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돌아섰습니다. 은호를 보는 순간 박진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호야. 은호는 박진석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고성희한테서 들었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거.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셨군요. 박진석이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30년 전에 내 엄마를 버렸어. 그래서 내 존재를 몰랐어.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 고성희가 숨겼어. 아마 내가 알면 해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 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을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 박진석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나는 내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 이제부터라도 널 지키겠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은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지역 선배님만 살릴 수 있으면 돼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이 심장 이식 말이지. 네. 고성혜 씨가. 아니, 엄마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호야, 고성희를 믿으면 안 돼. 하지만 지역 선배님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살려줄게.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역의 심장 이식, 내가 책임질게.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구할게. 돈은 걱정하지 마.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진짜야. 넌 내 딸이야. 내가 지켜줘야지. 은호는 박진석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은호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은호 씨. 은호가 성재를 봤습니다. 성재 선배. 성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빠라고 불러. 우리 남매니까. 은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은호에게 갑자기 생긴 가족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고성희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 내가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고. 재산도 나눠주고 지역도 살려주겠다고. 정말이요? 응.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고성희가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위협하지 말라고 해. 그리고 한우진도 데려와. 우진이도 내 아들이니까.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고성희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까? 은호가 고성희에게 돌아갔을 때 고성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어, 은호야. 박진석이 무릎 꿇은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회장님이 다 받아들인다고 하셨어요. 고성희가 냉소했습니다. 그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은호야, 박진석은 믿으면 안 돼. 저 남자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 우리가 완전히 그를 무너뜨려야 해. 은호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선배 수술은? 걱정 마. 지역은 내가 약속대로 살려줄게. 하지만 그 전에 박진석한테서 모든 걸 뺏어와야 해. 은호는 갈등했습니다. 고성희의 복수가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진아, 너도. 박진석이 우리 아버지래. DNA 검사도 했대. 그럼 이제 그만 복수하고 가족으로 살면 안 돼요?
고성이가 화를 냈습니다. 가족? 저 남자가 우릴 버렸는데? 30년 전 일이잖아요. 이제 용서하면 안 돼요? 고성이는 아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복수에 아이들까지 동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날 배신하는 거야? 은호가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그냥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성이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준비한 복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30년 전 제가 몰랐던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우진과 지은호입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자녀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박진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재는 옆에서 은호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진석은 지역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지혁 씨. 지역이 놀라서 박진석을 봤습니다. 회장님, 제 딸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당신을 살려야죠. 박진석은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했습니다. 해외에서 심장 기증자를 찾았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은호가 지역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이제 살 수 있어요. 지역이 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배 덕분에 저는 가족을 찾았어요. 한편 고성이는 혼자 모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아직 비밀 장부가 있어. 박진석, 너는 아직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고성이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혜 씨,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비밀 장부가 남았잖아요. 그걸로 뭘 하시게요? 아이들이 다 박진석 편으로 돌아섰는데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더 세게 쳐야죠. 박진석을 감옥에 보내버리면 재산은 결국 아이들한테 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결국 제 자식이잖아요. 김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혜 씨, 당신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아직 목적지에 도착 안 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편 박진석의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진석, 박성재, 지은호, 한우진, 그리고 박영락까지 모였습니다.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은호야, 우진아. 은호와 우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 믿고 의지해요. 영라도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저 오빠들만 있어서 외로웠거든요. 은호는 영라의 순수한 미소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박진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아직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투명하게 가야 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스스로 밝히고 처벌을 받을 거야.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맞는 거야. 더 이상 숨기면 안 돼. 고성희한테 약점을 쥐어주면 안 돼.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감옥에 가시면 박진석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치러야 할 대가야. 대신 너희를 지킬 수 있다면. 성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회사를 지킬게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박진석은 아들의 다부진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과거의 비자금, 탈세, 횡령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세상은 또 한 번 떠들썩했습니다. 고성희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저 자식이 먼저 자수를 해버렸어.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비밀 장부는 소용없어요. 본인이 다 털어놨으니까. 고성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카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고성이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야. 너도 나를 버리러 왔니? 아니에요. 은호가 고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복수는 엄마를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요. 우리 가족이 돼요. 엄마, 우진 오빠, 저, 그리고 회장님도. 우리 다 함께 살아요. 고성이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한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한 달 후 지역의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은호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듯 기다렸습니다. 선배.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진석이 은호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됐다, 은호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호가 처음으로 박진석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박진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박진석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수하고 전액 추징금을 납부한 덕분에 실형을 면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진석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지은호, 한우진, 박영나, 그리고 고성이까지. 아버지. 모두가 박진석을 껴안았습니다. 고성이가 박진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미안해. 30년 전 그때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할까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은호는 지역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역은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고 은호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우리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역이 은호를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하늘에서 봄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30년의 한과 복수,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환아, 우리 집에 놀러와. 가족 모임 할 거야. 이지환도 이수빈도 초대되었습니다. 이제 두 집안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석 씨, 이번 생에서는 제대로 사랑하자. 박진석이 고성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은호는 지역과 함께 정순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정순이와 지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호야. 정순이가 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야, 내가 친아빠를 찾았다며? 좋겠다. 엄마, 그래도 엄마도 제 진짜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니까요.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강호도 은호를 안았습니다. 누나, 재벌 누나 됐네. 나한테 용돈 줘. 은호가 웃으며 지강호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너 정신 못 차리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가득 찼습니다. 저녁 박진석의 대저택에서 대규모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진석과 고성이, 박성재와 이수빈, 지은호와 이지혁, 한우진과 박영나와 이지환, 정순이와 지강호까지. 박진석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 행복해요. 지역이 은호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나도. 너 때문에 살았어. 이지환은 박영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 좋아해요? 영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진석이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실 거죠? 영나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우리도 진짜 결혼한 것 같아. 나도 그래.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이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이상철과 김다정도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회장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두 집안 어른들도 이제는 사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은호는 테라스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이 뒤에서 은호를 안았습니다. 뭘 생각해? 그냥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제가 친부모를 찾고 가족이 생기고 선배도 살아나고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 은호가 지혁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선배, 저랑 결혼해요. 지혁이 놀라서 은호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뭐라고? 결혼하자고요. 전 이제 선배 없는 인생은 상상도 안 돼요. 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호야. 네. 나도 그래. 너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 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은호, 나와 결혼해 줄래?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1000번이고 네. 테라스 안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겠어. 고성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행복을 찾았네요. 그날 밤 모두는 행복했습니다. 30년의 한과 복수, 배신과 비밀이 모두 밝혀진 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은호야, 웬일이야? 엄마, 저 결혼해요. 정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혁이랑? 네. 그리고 엄마, 제 결혼식 줄에는 박진석 회장님이 서시지만 제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주실 분은 엄마예요.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정순이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은호와 지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순이가 은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은호의 드레스는 햇빛처럼 눈부셨습니다. 제단 앞에서 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이가 은호의 손을 지혁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은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